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 날입니다. 네. 인선이 지금 다 발표가 됐는데 네. 의원님 들어가셨습니다. 선대위 함께하고 계셨는데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시작이죠. 사실 이번 선대위 구성이 오늘 오전에 최고위에서 추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 이제 오늘 14시 오후 2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이제 선대위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다 완성이 됐고 완성이 이제 됐다. 오늘 출정식이라고 봐야죠. 네.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데 네, 예. 지금 저희도 이제 명단을 쭉 봤는데 그야말로 용광로 선대위다. 네, 통합 그렇죠. 선대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최고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그렇죠. 지금 용광로 선대위, 통합 선대위. 네.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 국민 후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지금 시대 정신인 내란 종식을 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또 국민 민생을 회복하면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걸맞게 이제 선대위도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또 존경받는 분들, 또 보수지만은 또 네. 생각이 진보적인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영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큰 골각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영입 작업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선대위 이제 큰 틀은 됐고요. 됐다. 계속 이제 더 외연 확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외연 확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었던 인사도 있고 네. 아니면은 또 눈에 띄는 인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윤여준 이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름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방송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보수 진영 인사들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정은경 우리 본부장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면면을 보면은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발걸음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네. 아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극복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활동하셨고 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뭐 보수 인사를 하지만 저는 진보로 봤습니다. 생각은 늘 뭐 진보적이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같이 다행스럽게 그 분들이 같이 하겠다고 하셔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도 경선 때 김경수 후보도 같이 하게 됐고요. 네. 거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지사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자체장은 지켜야 돼서 선대위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실제 같은 팀으로 생각은 같이 가지만은 지자체장은 선거의 중립을 유지하는 그런 것 때문에 했으니까 혹시 김동연 포함이 안 됐지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뭐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듯이 김경수, 김동연 그 두 후보가 꿈꿨던 그 비전 함께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함께 한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은 선거를 이끌어가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략도 짜고 고민도 하고 정책도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이 공동선대위원장님이 보실 때 이재명 후보의 제일 과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럼 과제는 첫 번째가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민주주의 회복이 첫 번째 과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민생도 회복하고 경제로 회복해야 되는 이 과제가 남았다고 봅니다. 그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무너져 내린 안보 분야. 또 국제 외교 분야 이런 걸 빨리 복원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이 남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되신 이후에도 네. 언행 일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날은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또 역대 대통령 묘소까지 다 참배를 했잖아요. 네. 말로만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또 경제 살리기로 반도체 공장 하이닉스 그렇죠. 거기도 가서 이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뿐으로 끝난 게 아니라 통합을 수락연설에서 강조 14번이나 언급을 네. 했으니 첫 행보를 봤더니 정말 통합 행보였다. 네. 그리고 성장을 강조하는 그 수락연설의 내용을 봤는데 SK 하이닉스를 방문했다. 네. 이런 것들 네. 언행일치가 되고 있다. 네. 부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또 윤석열 실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 오면서 네. 많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돼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선대위에서 또 직함이 여러 개를 받았는데.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공동선대위원장을 네. 맡아서 전체를 같이 이끌게 됐고요, 지부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직능별로는 이제 이 후보 직속으로 네. 스마트 안보위원회를 또 이끌게 됐어요. 안보위원회, 그래서 스마트 안보를 안보위원회. 계속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종교 원래 제가 최고위원 때 담당을 했는데 불교 쪽 그 본부를 또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몸이 몇 킬로가 부족할 정도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큰 골격이 나온 거고 예를 들면 스마트 안보위원회 밑에 산하의 여러 조직이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청군만마위원회라든가 민주 M 위원회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네. 보훈위원회 이런 데도 그 산하로 엮고 구성을 또 위원장이 정해졌으면 그 밑에 산하건 알아서 구성하는 이런 되고. 시스템이거든요. 네. 조직본부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네. 박찬대 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네네 권한을. 네. 그러게요. 지금 뭐 저희도 오늘 언론에 알려진 조직도 이것도 보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촘촘하게 꼼꼼하게 꾸려져 있는 선대위 조직이다 생각 들고,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라고 할까요? 선대위 이제 구성이 이제 시작됐지만은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나 아니면 이 조직의 분위기 이것도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통상 보면은 선대위가 잘 돌아가면 이제 선거가 끝난다 그래요. 그 실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3년간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당에서도 보면은 당 조직이 아주 탄탄하고 당 조직 내에서도 특별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한 20, 30개. 거기도 아주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당 조직을 최대한 살려서 바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대위 구성되자마자 한 2, 3일 내로 정비가 돼서 바로 임무 수행할 정도로 됐고, 이번에는 현장 위주 선대위로 구성이 됐습니다. 표는 사무실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나아가서 해야 된다.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이지만은 실제 지역을 또 담당해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 그 현장에 가서 계속 사는 거죠. 거기서 살고 불교위원장으로서 또 각 사찰 또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하고 원격으로 여기는 그 주로 얘기를 하고 저도 거죠.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세요? 네. 선거운동 시작되면 그렇죠. 박정호의 핫스팟도 현장으로 갑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박정호의 핫스팟은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아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각 지역에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네. 그 표심을 얻고 또 경청을 하는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네.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공약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 선대위로 그렇네요. 가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래요. 현장 중심 선대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이재명 후보 일정을 마크하고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그때그때마다 해서 상황이 어떤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강원 다닐 때 한번 꼭 오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 제가 맡은 이유가 접경 지역은 제가 맡겠다 했어요. 접경 지역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겪었습니까? 북한의 대남 학성기의 그 소음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그 지역은 특별한 희생을 많이 해온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했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 경상북도 TK를 우리 김 의원이 사성장 TK. 보니까 먹히지 않겠냐. 그래서 보수. 거기를 맡아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먹히는데 더 잘 먹히는 데는 적경 지역 그다음 적경 지역이다. 그 지역은 바로바로 민원을 또 그렇네요.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국방위원이고 하니까 또 수렴할 수가 있어서 몸이 몇 개면은 경북까지 맞겠는데 참 몸이 하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김병주 이 최고위원의 이 어떻게 보면은 야전의 그 능력을 또 이재명 후보가 익히 알고 또 이 중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또 하셨군요. 네, 왜냐하면 경북 특히 안동은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고 거기가 지금 표가 30%는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거기가 중요하고 험지니까 좀 그 마을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몸이 뭐 하나다 보니까 참 그러게요. 김병주 최고위원이 진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지아오 샤님께서는 김병주가 실세다 이런 말씀도 실세는 아닙니다. 저는 선봉장 제일 앞장서서 12.3 내란 때도 선봉장 역할을 했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한 것이고 지금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이제 공약이라든가 반영하고 특히 적경 지역은 바로바로 민원이 있으면 국방부와 협조해서 또 해결도 하고 그렇네요.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성장군 출신. 그리고 이제 김병주 TV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의 공동선대위원장의 활동 이것도 다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병주 TV. 이 우리 주불리 김병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안보도 민주당이잖아요. 이번에 안보 분야에 우리 예비역 장성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병사 출신, 부사관 출신에서 장병단은 거의 한 1,000여 분 계시고요. 장성분들은 아마 한 100여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 프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보 분야에 특별 프로를 오마이TV와 주불리 김병주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 하고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박정호의 핫스팟 잘 못하잖아요. 현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 와서 우리 민주당의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그 지금 안보가 12.3 내란 종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생한 예비역 장성들 특히 최근에 전역한 투스타, 쓰리스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겪었으니까 또. 그리고 또 윤석열이 그 정권 잡자마자 뭡니까 인수위 때 국방부 건물 뺏어서 청와대를 옮기고 이런 피해를 받았던 생생한 목소리를 오마이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주불리 김병주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오마이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훌랄랄님이 김병주님 응원합니다. 저는 구독했시오라고 말씀 주고 계시고요. 김두아이님께서는 의원님 바쁜 일정 건강 잘 챙기시고 압승이에 달려가요 이렇게도 의견 주셨습니다. 또 포스타 천병은 처음이다라는
차명숙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보스타가 직접 선봉에 서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야맘님도 저도 구독자입니다. 김명조 의원님 이렇게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응원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실 걸 다 이제 뭐 염두에 두고 달리시는 이런 모습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주불리 딜 들어가는 거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오마이TV 200만 이상 구독자잖아요. 지금 얼마죠? 240만. 240만 구독자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사실 제가 3년 전에 대선 때도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그때는 오마이가 아니고요. 안보도 민주당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고위급 장성급 또는 안보 전문가들하고 제가 그땐 사회를 보면서 직접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사회는 직접 못 볼 것 같고 인재풀은 충분하니까 인재풀을 제공하겠습니다. 인재풀을 제공하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지역마다 골목마다 민주당 또 당원부터 해서 또 이렇게 선대위원장까지 다 누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가는 그 일정이 제일 중요할 테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경호 문제거든요. 이재명 후보 경호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저희 댓글창에서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럼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계속 경호 강화하고 또 이재명 후보님 노출을 너무 접촉면을 국민들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테러 세력들이 선량한 지지자로 가장해 살 수 있어서 좀 간격도 띄우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말씀을 드리고 계시고 경호팀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 경호 문제 항상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대한 미흡함이 있다면은 보강을 하고 어떤 방향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힘을 좀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경호는 이 경호원들 경찰에서 파견된 뭐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경호원들이 하는 거지만 경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고 자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선대위